손해보험의 첫 번째 파트 세 문제가 출제되는 화재보험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주택이 아닌 일반 화재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보험의 다양한 특별약관과 특수건물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이란 말 그대로 불에 의한 재난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의 보통 약관인 주계약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크게 재산손해와 비용손해 두 가지로 구별해서 보상합니다. 재산손해에는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있습니다. 직접손해라는 건 말 그대로 불에 타는 손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하는데요. 벼락으로 인한 손해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벼락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벼락으로 냉장고가 파손이 되는 것까지 함께 보상을 합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수침, 침수 손해까지도 소방손해에서 보상을 합니다. 피난지에서의 직접 손해나 소방손해는 피난손해에서 보상을 합니다. 특히 피난지에서의 5일 내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5일이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손해라는 건 직접 소방, 피난손해를 포함한 손해방지를 위한 침수손, 파괴손까지를 보상을 하지만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 도난, 분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비용손해에 있어서는 화재 후에 치워야 되는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손해라든지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기타 협력비용까지는 보상을 하지만 임시생활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는 보상하지 않아서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 중에 잔존물 제거비용이 핵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한도는 보험을 가입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재산 손해액인 불탄 금액인 손해액의 10%를 보상합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 얼마를 보상한다고요? 손해액의 10%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가 맞았다의 지문으로 나오고요. 또는 네모칸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의 글씨를 찾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 외에 손해방지나 대위권 보정이나 잔존물 보존, 기타 협력 비용은 한도가 없기에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주택은 주택화재보험으로, 주택이 아닌 거는 일반 화재보험으로 구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이든 일반 화재보험이든 재산손해에 해당하는 직접 소방, 피난손해에 방금 배우신 다양한 비용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주택만큼만은 예외적으로 폭발과 파열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기에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됩니다. 실제 출제되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파손손해를 포함해서 보상은 하지만 도난손해는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도난손해까지 보상한다 하면 틀렸다의 지문으로 나오겠고요.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이 보통약관 주계약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건 바로 주택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주택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가스 폭발 같은 폭발과 파열에 따른 손해입니다. 손해 방지 비용은
위에서 배우신 것처럼 한도가 없기에 가입 금액을 초과해서도 보상한다가 맞았다의 지문으로 잘 출제됩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험을 구별하는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면책이라는 걸로 지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인,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고의나 중과시로 화재를 일으킨 건 보상하지 아니하고요. 수도관이나 수관이 동결에 의한 파열, 이걸 얼어서 파열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더 줄여서 동파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얼어서의 파열인 동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하실 때에 도난 분실 보상하지 않는다 강조드렸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올라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은 화재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변압기나 배전반 등 정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는 걸로 시험 문제로 자주 언급됩니다. 반대로 보상하는 손해는 벼락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냉장고의 파손 보상하고요.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는 폭발과 파열까지도 보상을 한다 배우셨고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인 소방 손해도 보상한다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됩니다. 지금 배우신 화재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화재보험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인 화재보험을 동일한 보험회사에 동일한 같은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할 때 할인을 적용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계약하는 할인제도다라고 해서 계속계약 할인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보험회사의 동일 구내구 1년짜리이기에 중도에 해지하고 체결한 계약에는 계속 할인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년짜리가 중요한데 이걸 1년 이하다, 1년 이상이다, 1년 미만, 1년 초과로 고쳐서 틀렸다의 함정이 잘 나오기에 꼭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를 할인을 받기에 95%가 적용됩니다. 이 1년짜리 계속 할인 5%가 귀찮아. 나는 긴 계약인 장기 계약을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계약을 납입을 할 테니 더 크게 할인을 해줘라 라는 것이 바로 장기 계약 일시납 할인 제도입니다.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1년짜리가 아닌 1년이 넘는 1년 초과부터 길게 3년까지인 3년 이하의 계약에 적용한다가 맞았다의 답으로도 잘 나오고요. 그랬을 때 장기 계약은 2년을 한꺼번에 계약을 할 때는 175%가 적용이 되고 3년을 일시납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250%가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건 1년 초과 2년 미만 계약입니다. 1년은 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2년입니다. 2년이 똑 찼다면 175%만 적용하면 될 텐데 2년이 미만이기 때문에 2년보다는 단기효율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정으로 175 곱하기 1년의 단기효율이라고 숫자를 바꿔서 함정이 나오기도 하기에 잘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미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냐 주택화재, 주택이 아니냐 일반화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반화재는 공장일까 공장도 아닌 것일까로 나눕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총 3가지 물건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이다 주택물건, 공장이다 공장물건, 주택도 공장도 아닌 걸 우리가 모두 일반 물건이라고 적용을 합니다. 주택 물건이라는 건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 같은 건 당연히 주택이고요. 주택에서 아이를 낳는 곳인 바로 조산원이나 주택에서 가리키는 교습소가 바로 주택 물건의 대표적으로 시험에 언급되고요.
공장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장소로 공장을 작업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채취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바로 공장 물건에 들어가고, 공장 내의 기숙사인 공장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 물건 들어갑니다. 공장 물건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라는 곳은 전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보통의 공장처럼 생기지 않았기에 공장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주택도 공장도 아닌 건 다 일반 물건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호텔이나 대학교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 공장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숙사, 일반 호텔로 적용을 하고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우리가 놀러 가는 콘도 시설인 콘도미니엄도 마찬가지로 주택 공장 아니기에 일반 콘도 시설로 들어갑니다. 병용주택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보신 것처럼 1층에 상가인 슈퍼나 부동산 사무실이 있고요. 2층, 3층이 주택인 건물을 우리가 보통은 주상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상복합을 시험 문제에서는 주택과 상가라는 용도가 병행해서 같이 있는 주택이다 라고 해서 병용주택이라고 표시됩니다. 이 병용주택은 전체가 집도 아니요, 전체가 공장도 아니기에 일반 병용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재고자산인 물건이 늘 수용되어 있는 건물을 우리가 창고라고 하고요. 화물 보관 목적으로 쓰이는 창고업자의 건물도 마찬가지로 창고라고 합니다. 이런 창고는 주택도 공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창고로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땐 건물과 가재도구를 구별해서 가입합니다. 가재도구 살림살이는 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만 보상이 되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명기물건이라는 것과 다른 약정이 없어도 명기하지 않아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동담보물건으로 구별해서 가입합니다. 명기물건이라는 건 골동품이나 원고, 비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외나 5개의 동산처럼 쌓아둔 물건, 이걸 시험 문제에 야적의 동산이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기록, 명기가 꼭 되어야 하고요. 통화, 대한민국 최초 돈 비싼 거라든지 우표, 대한민국 최초 우표, 비싼 우표라든지 300만 원이 넘는 비싼 귀중품은 반드시 명기해야 되는 명기 물건으로 쉬운 말로 비싼 물건이 바로 명기 물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인 건물의 주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살림살이는 자동담보물건에 들어가고요. 칸막이나 대문, 담, 곡간처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부속 건물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바로 간판과 네온사인입니다. 간판이나 네온사인은 어느 건물에나 붙어 있진 않지만 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 명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네온사인은 자동담보물건에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잘 언급됩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재산손해보험금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기 전에 공통해서 배우신 보험 가액인 가격과 보험에 가입한 금액인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보험 가액인 가격이 1억인 것을 1억의 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걸 전부 다 들었다 해서 전부보험이라 하고, 실제 손해본만큼을 그대로 보상하는 실손보상을 적용합니다. 1억짜리 가액인데 5천만 원으로 작게 가입을 할 때 일부만 보험 들었다라고 해서 비율만큼 비례보상을 적용을 하고요. 1억짜리를 2억으로
하나로 초과해서 많이 보험을 드는 걸 초과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1억짜리 가액을 1억과 1억으로 다수로 합계가 초과하는 보험을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 초과나 중복보험은 초과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을 보상을 한다라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보험 가액 대비 보험에 가입한 금액의 비율인 100% 대비의 비율로 보상을 하지만 주택과 일반 물건 중에 주택이 자주 언급됩니다. 주택 물건은 보험 가액의 100%가 아니라 80%만 가입을 해도 실손으로 보상을 한다라는 코인슈런스라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공장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 가입 금액의 80% 해당하게 대한 비율로 지급한다. 공장은 80%가 아니라 100%이기 때문에 틀렸다의 지문으로 나오는 거고요. 주택화재보험은 보험 가입한 금액이 가격보다 크다. 이거를 초과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고 배우셨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러면 틀렸다의 답이라는 것도 잘 구별할 줄 알으셔야겠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도 사람보험, 재산보험을 가입할 때처럼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의 목적의 소재지인 번지수와 수용 건물의 구조나 용도, 건물 내의 영위 직업 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인 주인의 직업이나 나이는 사람보험을 할 때 중요한 것이기에 화재보험의 고지사항이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자주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고지를 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을 해지당하게 되겠고요. 해지하는 마당에 화재 손해가 발생해도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 후 통지 의무는 건물을 양도, 매매했거나 이전, 이사했거나 중복보험을 체결을 한다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때 통지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비워두거나 휴업, 그리고 리모델링 수선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숫자 시험에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비워두거나 휴업은 30일 이상일 때, 리모델링 수선 공사는 15일 이상일 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통지를 위반을 했다 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해지 당하겠고요.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몰라 삼성화재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당연히 반환을 청구해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고객인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감에 힘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을 해서 그로 인해 증가된 손해가 있을 땐 그것만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해지당한다,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라고 해서 틀렸다로 잡으로 잘 언급되고 있고요. 화재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겠고요. 보험회사가 조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에는 당연히 협조하셔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위반해서 그로 인해 증가된 손해도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의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쉽게 표현하면 최초 보험료 돈을 낸 때부터 들어가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공통해서 배우셨지만 무효와 해지도 또 언급됩니다.
무효라는 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인 고객이 사기 행위가 있거나 임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기를 위해서 초과나 중복보험 되는 거 무효 배우셨고요. 고치를 위반하거나 통치를 위반하면 해지당한다도 배우셨습니다. 화재보험에서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보험금을 우리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이라고 시험 문제 글씨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재 재산에 대한 보험금은 7일 안에 지급을 하고요. 사람, 신체에 대한 보험은 3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잘 기억해 주세요. 뭔가 지급하기 전에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아니라 가짜로 지급을 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몇 프로냐? 추정하는 보험의 50%도 숫자 자주 언급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화재보험에서의 특별한 약관인 특약으로는 도난에 대한 특약이라든지 주택만 폭발 파열을 해주냐 나도 해줘라 해서 하는 군의 폭발 특약이라든지 풍수재 위험 특약, 전기 위험 특약, 기업 휴지 손해 특약, 신체 손해 배상 책임 특약 등이 있으나 전자 위험 담보라든지 이행 보증 특약은 없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고, 그 중에 특별 약관 중에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건 바로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입니다. 풍수재라는 건 바람풍과 물수에 의한 재난을 보상을 하기에 태풍, 회오리, 폭풍 후 해일을 보상을 하지만 물이 아닌 얼음인 폭설이나 우박은 보상하지 아니하고 산불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중에 특수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의무 강제로 보험을 꼭 들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건물인 11층 이상 건물이나 16층 이상 아파트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기에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연면적이냐 바닥 면적까지는 상세하게 구별하지 않으시고 1000평방미터, 2000평방미터, 3000평방미터의 건물이 바로 화재 특수 건물로 강제보험으로 들어갑니다. 국유 건물은 1000평방미터 이상, 학원은 2000평방미터 이상, 숙박시설인 호텔은 3000평방미터 이상, 병원도 마찬가지로 300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의무 강제보험인지라 여기 2000 학원 다니는 삼숙이 병원 갔다 천국 이런 식으로라도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특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바로 소유주인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 건물 화재보험에는 신체 손해 배상 책임 특약을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 물어내야 되는 책임에선 태인, 사람을 물어줄 땐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고 1억 5천을 한도로, 부상일 땐 3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인에 대한 보상 한도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 원도, 재난배상보험에서도, 다중이용업소 배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인 물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1억 5천, 3천, 1억 5천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기에 보통은 사망, 부상, 장애라고 표현해서 1억 5천, 3천, 1억 5천이라는 세트로 표현해서 암기를 합니다. 대물에 대해서도 10억까지의 배상 책임의 특약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특수 건물에는요, 풍수해 특약을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입니다. 불출정 다수가 많이 이용을 해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대표적인 26개 업종은 마찬가지 화재보험 배상을 의무로 강제로 꼭 들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 중에 시험에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 고시원이 언급되고요. 주유소나 미술관이나 방송국, 특수건물 내의 학원이 함정으로 출제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1억 5천, 3천, 1억 5천을, 대물에 대해서는 10억에 대한 한도로 보상하는 거 동일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마찬가지로 20개의 업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와 점유자의 차이에 대한 부분까지는 시험 문제 답으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없겠고, 마찬가지로 배상, 사람 대인에 대한 배상을 할 땐 1억 5천, 3천, 1억 5천을, 대물에 대해서는 10억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것까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풍수해 특약 아까 배우셨습니다. 그 풍수해를 특약으로 들지 않고 단독 보험으로 가입하는 걸 풍수해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단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면서도 가입을 권유하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풍수해이기 때문에 바람풍 물수에 들어가는 태풍, 홍수, 해일, 지진까지는 포함해서 보상은 하지만 산불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폭설과 우박도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상가 공장이 대상이 되는데, 문제처럼 가축, 축사까지는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작년부터 출제되고 있고요. 풍수해 보험이라 하더라도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특수 건물로 들어갑니다. 특수 건물에서는 풍수재 특약이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제8강 화재보험의 이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